오늘은 2024년 2월 20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제3지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 이준석한테 낚였습니다. 이낙연이가. 이준석 낚시에 낚인 이낙연, 참 부끄럽게 됐습니다. 왜? 당했으니까요. 이준석보다 이낙연이가 확실히 순진합니다. 이 얘기하는 건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 이준석, 노회한 이준석한테 순진한 이낙연이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이 통합 열흘 만에 깨졌습니다. 분당 국면을 맞이한 그러한 상황. 이준석의 구테타가 성공한 셈이죠. 이준석은 분탕질에 대해서는 이준석을 따라갈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고 들어온 이낙연은 그건 뭡니까? 저는 이낙연이가 당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이가 이준석한테 당해도 더럽게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더럽게 당했습니다. 아주 치졸하게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당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 어저께 최고위원회에서 총선 정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안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전두환 국보이냐, 이준석 대표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건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민망하다면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은 그의 정치적 야욕을 일단 쟁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3지대는 네 세력이 합쳐져 있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이렇게 네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9일날 통합에 합의는 했지만 이낙연, 이준석 양측이 화학적 결합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는 지금 분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측에서 중대 발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대 발언은 다름 아닌 이준석에 대한 비판으로 아마 일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양아치가 누구인가? 바로 이것을 아마 폭로 겸 아니면은 누군가가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건 열흘 만에 이런 일을 이준석이가 감행했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현실화됐다 하는데 웃음도 나오고 보는 관전자는 참 딱하다도 나오고 하여튼 제3지대는 망했습니다. 제3지대는 끝났습니다. 3지대라고 하면은 넌더리를 칩니다. 이 국민들이 벌써 어저께 넌더리 친다는 그 얘기들 대종을 위렀습니다. 이준석하고 이낙연은 화학적 결합이 될 수가 없죠. 이낙연은 그래도 큰 정치인 아닙니까? 이준석은 분탕질로서 이름 날린 소위 분탕계의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낙연은 이미 이준석이가 분탕질하고 자기 당의 대선 후보까지 막 그냥 모욕 주고 선거방해까지 한 그자가 이준석 아닙니까? 가출했다는 건 선거방해죠. 이 대선에 나간 자기 당의 후보를 갖다가 방해를 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란 건 그건 역사적으로 이낙연이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자고 달려들었다면은 둘이가 이준석의 생각이 무언가를 갖다가 그런 정도로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이낙연 씨는 굉장히 순진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이거는 미리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이낙연 정도를 상당히 우습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딱 성립이 된 겁니다. 화학적 결합은 고사하고 물리적 결합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의 김종민 최고위원하고 박원석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가 통합 파기를 기획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권한 위임, 당원 자격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안건을 올려가지고 바로 다수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상식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준석이 행한 이 최고위원회는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당 대표는 공동대표였죠. 또 하나는 이낙연 씨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있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미 의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 선대위원장은 선거에 관련돼서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총괄합니다. 또 그 권한과 책무가 명기되어 있는 겁니다. 상식입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준석을 홍보 권한과 선거 정책 권한, 홍보를 갖다가 그 권한을 다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에 위임했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벌써 탈법이고 불법입니다. 원천적인 무효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총괄 선대위원장을 완전히 총괄이라는 말을 무력화시키고 순간적으로 한 최고위원들의 거기 참석한 최고위원들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편을 들은 이 조응천이나 또 금태섭이나 이런 양양자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이익이 있길래 구테타를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구테타입니다. 이 구테타가 결국은 총괄 선대위원장을 엎어친 겁니다. 이준석이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 국민이 투표를 하겠죠. 제3지대는 벌써 사라졌습니다. 3지대의 큰 축인 공동대표 및 총괄 선대위원장이 구테타에 의해서 어저께 쓰러졌으니까 말이죠.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어떻게 갈아치울 수가 있습니까? 이 최고위원회가. 공동대표, 이거는 통합할 때 근본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주 거기에 참석했던 금태섭이도 구테타 세력이 되었고 조응천이도 구테타 세력이 됐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별로 이제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그들의 정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금태섭이 아깝습니다. 조응천이도 아깝게 됐습니다. 그들 둘이는 역시 구테타 세력으로 나중에 구테타 주역으로 좋지 않은 악명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9일 통합 당시 총괄 선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로 한다고 합의까지 했습니다. 통합 당시에. 벌써 이미 통합이라는 것이 될 때 총괄 선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로 한다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에게 주어진 선거 전반에 이러한 권한을 이준석 대표에게 넘긴다는 안건이 상정되자 최가위가 파행될 수밖에 없죠. 당원 자격심사위원회 설치 역시 최근 논란이 된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접근을 막겠다는 의미고 최고위 6인 중에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조응천 4인은 찬성했습니다. 결국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조응천 4인의 구테타가 성공했습니다. 이낙연, 김종민 2인은 중도 퇴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상황 끝. 이제는 이낙연이 독자 세력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빨리 해서 제3지대를 망가뜨리는 그런 동력을 지금 준비하고 오늘 발표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민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분통이 터지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전두환이 나라를 어수선하니 국보위를 만들어 다 위임해달라면서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준석 사당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어디 감히 전두환에게 비교합니까? 이준석은 분탕질을 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에게 비유를 합니까?
김종민도 비유를 하려면 좀 똑똑히 하십시오. 이낙연 대표 역시 퇴장 전에 선거 고난 위임은 자신의 고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이낙연의 말은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구테타라고 하는 겁니다. 구테타는 건 엎어치는 겁니다. 불법, 탈법으로 엎어쳐가지고 이기는 자가 바로 구테타 성공 주역이 됩니다. 이준석의 구테타는 성공했습니다. 구테타에 같이 가담자는 양양자, 또 이준석, 금태섭, 조응천. 근데 이 금태섭과 조응천은 다 민주당 출신인데요. 이 양양자도 다 민주당 출신인데 어쩌다가 무엇이 미끼가 있었길래 이 구테타에 참여했는가, 이것이 앞으로 재밌는 정치 분석의 말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낙연 대표 측은 이준석이가 자신들을 축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축출당했습니다, 이미. 최고위에서 해당 안건을 30분도 논의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종민 최고위원은 이견이 있는데 아무런 조율 없이 방망이를 두드리겠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테타라고 그러죠. 아주 성공한 구테타가 됐습니다. 그러나 당으로서는 실패한 제3지대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이 권한 위임 명분으로 신속성과 효율성을 내건 데 대해서 박원석 전 의원은 일체감이 아무리 높은 정당도 선거라는 예민한 시기에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껏 특정 정책에 대해서 2시간도 논의한 적이 없다. 기성정치에나 있을 법한 사술이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식으로 했나,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구테타라니까요. 구테타는 이유, 논리, 법리가 없습니다. 무조건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 선거 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합당 파기 가능성 등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취소하고 또 최고위 표결 강행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서 이들은 이낙연 대표 측의 당내 입지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려는 사전 기획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낙연, 김종민을 이원욱, 천하람으로 교체하면 된다. 벌써 딱 최고위원까지 교체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회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테타를 해가지고 된 허물어진 삼지대에 김종인이가 올 리는 없죠. 김종인이는 거기 오면은 구테타 세력의 배후 조종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오겠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창당했던 새로운 미래는 아직 법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통합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미래 지도부 역시 이날 대책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결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합 당시 법적 대표직을 비롯해서 당명과 당색, 원내대표,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모두 이준석 대표에게 내준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준석에게 당했다, 한탄했습니다. 제가 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완전하게 바보처럼 당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 합의한 것을 엎어버리는 그러한 구테타 세력은 아마도 어저께 술 한잔 하면서 껄껄껄 웃었을 것 같습니다. 승리의 퇴주잔을 아마 마셨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이준석이는 새로운 미래 측에서 오늘 최고위 표결에 불응하는 비난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응하지 않겠다,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요. 여기서 무슨 말 한마디 했다는 완전히 매장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준석이가 잘못 대응하면 매장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점잖게 가실 테면 가시라는 메시지, 이걸 날리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는 이핵관이라고 그러죠. 이핵관. 이 대표 핵심 관계자. 이핵관은 통합하기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통합하기 의도가 아니고 구테타를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면 낫겠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았으니 엄밀하게 분당은 아니다, 합당 합의 결렬일 뿐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억지 소리죠. 이준석은 이낙연 대표 측이 이탈하더라도
반여성주의 등 당 정체성과 2030 남성 등 기존 지지층을 지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릅니다.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이거는 실패한 쿠데타입니다. 즉 제3지대는 망했습니다. 제3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분탕질로 먹고 먹힌 하나의 추잡한 사례에 불과할 겁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